사와 아저씨 따님이시죠? 네. 아저씨가 내한테 맡기는 게 있는데 7인 7색 미드폼 옴니버스 위 다시 프로젝트. 아 이거 독창이구만. 그중 3명의 감독이 던지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메시지. 옴니버스 프로젝트 We Love입니다. 올레TV가 또 한 번 재밌는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7개의 단편 옴니버스 영화들을 하나로 합쳐서 미드폼 옴니버스 프로젝트 위 다시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요. 이 안에는 다시 태어나다 위본 4개의 프로젝트, 다시 사랑한다 We Love 3개의 프로젝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We Love, 우리 삶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랑과 이별에 관한 얘기를 다룬 프로젝트들이죠. 영화를 만드는 커플에 관한 이야기, 양익준 감독의 선우와 익준,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낯선 존재와 조우하게 된 하나의 이야기, 김인선 감독의 하나 이야기, 마지막으로 사랑에 관한 여러 고찰이 들어있는 유준상 배우 겸 감독의 깃털처럼 가볍게 3 작품 중에서 오늘은 김인선 감독님의 하나 이야기, 감독님과 배우분 모시고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올레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 러브에서 하나 이야기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김인선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이야기에서 정원 역할을 맡은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 이야기. 리본 프로젝트도 저 다 봤고 리러브도 다 봤는데 리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설정 자체로 매력을 어필하는 작품들이 많았고 리러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을 법한 사랑, 이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섬세한 시각으로 다가가야 되는 작품들이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감독님이 처음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또 하나 이야기라는 작품은 어떻게 구상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일단 모든 게 다 열려 있었어요. 주제에 대한 거, 네. 소재, 뭐 장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틀이 없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운 지 이제 몇 달 안 된 시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의 과거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상상하다가 네. 이제 평소 항상 관심을 갖고 있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하나 이야기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시작이 강아지로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네. 뭐 어쩌라고. 배우님은 요 설정 어떻게 처음 들으셨는지, 듣고 인상이 어떠셨는지, 또 어떻게 프로젝트에 합류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여쭤보질 않아서 그런지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네. 저는 어쨌든 뭐 처음에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제가 워낙 감독님 작품에 대한 팬이어가지고 네, 그 수요기도회? 네. 라는 작품부터 해서 뭐 어른도감까지 계속 감독님 작품 보면서 언젠가는 한번 작품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실 딴 거 아니고 감독님 때문에 팬심이 굉장히 강해. 네, 팬심이 있었다. 네, 그런 거였죠. 감독님은 어떻게 배우님을 처음 떠올리신 거예요? 네. 저는 워낙 팬이었고요. 네. 이제 스리에서 그 치용쌤, 네, 안치홍 쌤. 네, 너무 치용쌤을 너무 좋아했는데 좋아해요. 네. 고백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른 영화 중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라는 영화에서는 전혀 다른 정말 그 스윗한 느낌이 아니고 아주 잔혹하고 정말 못됐게 나오죠. 네. 정말 못됐게. 네. 뭐라고? 응? 뭐라고 했어 방금? 미안해, 내가 잘못. 아니 그 전에 뭐라고 했어? 다양한 이미지들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고 네.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는 사실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네. 그랬는데 딱 선뜻
시간을 빼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제작진들이 모두 막 좋아하면서 두 분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서로 그냥 덕질하다가 성사된 그거네요. 서로 팬심을 갖고 그러네요. 있다가. 예. 일단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일단 서로 정말 훈훈한 마음으로 만났고 어떤 키워드가 등장할지 알고 계시지만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스토리만 복귀하면서 영화를 다시 상기시켜 보도록 하죠. 영화가 딱 시작하면은 상복을 입고 줄지어 걷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맨 뒤로 하나와 정원, 주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이 상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추모한 고인은 바로 하나의 아버지였죠. 사우 아저씨 따님이시죠? 네. 하나는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잠깐만. 찾는데 아저씨가 이 병원 가기 전에 내한테 맡겨놓은 게 있는데 아버지가 뭔가를 맡겨놨다면서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뭘 건네줍니다. 바로 강아지였죠. 사우 아저씨게요. 뚱이든가 땡이든가. 근데 이 강아지의 존재가 영 껄끄러운 하나는 이내 강아지를 유기하게 되는데요. 좋은 가족 맞나? 과연 하나와 강아지는 이대로 영영 이별하게 되는 걸까?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연기하신 정원이라는 캐릭터 어떤 인상이었고 어떤 점을 좀 내가 살려야겠다 집중하셨는지 궁금해요. 대본을 보고서 하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모든 거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저는 그런 하나의 가족으로서 위로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돼줬으면 좋겠다. 고생 많았지.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하나 종아리가 왜 이렇게 뭉쳤냐? 응? 땡땡해졌네? 다 다져버려야겠다.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하는 하나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김세벽 배우님이 연기해 주셨는데 관객들은 어쨌든 이 하나의 여정을 함께 쭉 하게 되잖아요. 이 캐릭터는 저희가 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감독님 세계를 저희가 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라는 이름이 이제 저의 어릴 적 아명이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제가 만든 이야기이지만 하나 이야기가 또 저도 감정적으로 더 이 이야기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제 캐릭터에게 저의 어릴 적 이름을 주고 좀 더 이제 이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처음부터 김세벽 배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캐릭터를 이제 생각을 했고 굉장히 보편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밝고 하지만 또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그늘이 있잖아요. 그 그늘이 하나에게는 이제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그 피하고 싶은 그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대상이고 근데 이제 그런 하나에게 이 정원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을 새롭게 구성하고 또 내가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네. 연출하신 입장에서 혹은 나중에 또 시사도 하셨을 텐데 완성된 걸 보면서 이 장면은 실제로 공도 많이 들였고 좀 잘 살아났던 것 같다. 한 장면 뽑으시는 장면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연기하신 입장에서 이 장면 정말 공 들여서 좀 찍었던 기억이 난다. 하나씩 찝어주신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지 궁금해요.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그 남편에게 이제 하나가 그 어떤 이제 마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씬이 제일 찍을 때도 인상 깊었고 지금도 생각이 가장 먼저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애초에 계획은 좀 더 다양한 앵글에서 좀 더 타이트한 말하자면 그런 감정을 좀 담아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냥 한 컷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라는 걸 찍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가 딱 그런 때였던 것 같고 그때 저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이. 바람 쐬러 가자.
실제 촬영 현장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장면,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는지 모르실걸요? 시청자분들에게 좀 나눠주실 수 있는 에피소드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끼리 누워있는 그 장면에서 유리가 또 놀라운 순간을 선사해줘가지고 실제로 자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그래서 다들 놀란 거죠. 네. 저는 정말 그래서 그 대화 나누실 때 아, 유리는 편안하게 누워있구나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움직이길래 설마 저거를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을까 저 아이가 싶었는데 아, 하늘이 도와준 신이에요. 그건 진짜로. 맞아요. 그게 근데 한두 테이크 만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비슷하게 유리 캐릭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나가 굉장히 좀 뛰어와서 만나는 씬이 있어요. 좀 지친 상태에서 바로 집에 안 가고 유리를 잠깐 이렇게 안고 있는 씬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낸 제스처이신 건지 아니면 아역 배우가 자기가 알아서 한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그 장면, 말씀하신 장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통 아이들이 하원할 시간이 다 지나고 엄마가 좀 늦게 와서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나왔다라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잠결에 엄마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그 유리의 설정이었고 네네. 또 유리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바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잘 알더라고요. 네. 엄마 늦게 와서 미안해. 아니야. 이것도 중요하네요. 어린이 배우들 역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연기가 있을 때 굉장히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 이것도 역시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단편이라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역시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야기라는 영화 우리가 짧게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올레TV에는 하나 이야기 말고도 매주 신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으신 다음에 이 작품 재밌겠는데 하는 작품 있으신지 픽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프랑스 전쟁 어드벤처 정복자 윌리엄입니다. 영화는 어린 나이에 노르망디의 공작이 되어 자기를 빼앗으려는 남작들의 위협에 맞서 싸우며 잉글랜드 왕의 자리까지 오른 정복자 윌리엄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영원한 군주를 꿈꾸던 자의 위대한 모험이 궁금하신 분들 놓치지 말고 꼭 감상해보세요. 일본의 웰메이드 스릴러 실종입니다. 연쇄살인마를 목격한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후 아빠의 이름을 쓰는 누군가를 발견한 딸이 진실을 추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헤드윅의 존 카메론 미첼 감독부터 부산에게 연상호 감독까지 국내외 영화인들의 극찬세를 받은 영화가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말고 꼭 감상해보세요. 미국의 실사 뮤지컬 영화 신데렐라입니다. 고전 동화 신데렐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화는 야심찬 주인공 신데렐라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인데요. 하바나, 세뇨리따를 부른 라틴 팝 가수 카밀라 카베오, 겨울왕국의 엘사 역을 맡았던 이디나 멘젤 등 가창력이 보장된 배우들이 전격 출연한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감상해보세요. 제가 신작들 몇 개 좀 훑어드렸는데 들으시면서 이 작품 하는 작품 있으셨나요? 네, 저는 그 실종이라는 영화. 두 분이 딱 통했어요? 딱 들어온 키워드가 있었나요? 요거 재밌겠다. 왠지 끌려요. 사실 영화는 그 맛에 보는 거거든요. 네. 예고편이든 친구의 썰을 듣든 왠지 끌려 하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어린 딸이 아버지의 어떤 실종의 사건을 파헤쳐 나간다는 게 흥미로운 것 같아서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사실 소개해드리면서 이거 재밌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세 명이 동시에 흥미를 느꼈던 실종도 하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거기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추천사를 만든 자, 출연해본 자 입장에서 남기신다면 뭐라고 남기고 싶으세요? 김세벽 배우와 김준환 배우의 또 이전과는 다른 혹은 이 두 사람의 케미를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영화 리 러브의 하나 이야기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요즘에는 저희가 좀 많이 잊고 있었던 그런 감독님의 인간에 대한 섬세한 위로가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따뜻한 위로를 함께 공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이야기 꼭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정말 뜨거운 여름이죠. 이 뜨거운 여름에 어울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올레TV가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이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사랑을 저에게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올레TV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2022 상반기 결산. 영화, 드라마, 예능, 애니 등 각 장르마다 상반기에 가장 빅사랑을 받은 콘텐츠들 베스트 50을 엄선해서 무려 반, 하프, 2분의 1, 50% 파격 할인하는 이벤트인데요. 아래 나가는 경로, 기간 잘 참고하셔서 올해 가장 많이 본 인기작? 나도 봐야지? 또는 너무 재밌어서 다시 한번 보려고 체크해 두셨던 분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작품 다시 한번 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